저와 비슷한 거의 똑같은 피해를 당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편안하게 얘기 한번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우선은 처음 이제 엄마가 이걸 한다고 이제 알게 된 거는 이제 무슨 라이브 커머스로 뭘 싸게 살 수 있다. 근데 되게 좋은 제품이더라. 이제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뭔데? 그래서 하니까 뭐 화장품이래요. 그래서 그 무슨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링크를 들어가서 보니까 뭐 라이브 뭐 커머스 같은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회원가입을 근데 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회원가입을 해서 구매를 했죠. 근데 좀 가격이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화장품이 40만 원 가량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이렇게 비싸 했더니 엄청 세트 구성이 막 많아서 그런 식으로 뭐 얼버무리셔서 그래서 우선 엄마가 사고 싶다니까 그냥 사드렸어요. 그래서 샀는데 그거를 갑자기 이제 제가 엄마 집에 갔더니 그걸 주면서 아 이거 시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을 바꿔서 갑자기 엄마 쓴다며 그랬더니 이제 설 연휴도 좀 가까우고 하니까 선물로 드려라 했는데 받아보니까 엄청 뾰족하고 느낌이 쎄한 거예요. 갔더니 라는 그 회사고 그 라는 회사가 뭔가로 검색을 해보니까 뭐 다단계니 뭐니 근데 그때 감이 왔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했더니 좋은 제품을 잘 파는 회사인데 그 제품을 이제 시어머니한테 드리면 좋지 않겠냐. 시어머님은 쓰시는 제품 아마 따로 있으실 거고 피부 예민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냥 환불을 하겠다. 엄마 안 쓸 거면. 그랬더니 갑자기 막 예전에 엄마가 아니에요. 예전에 엄마는 아 그럼 그래라 라고 했을 텐데 좀 많이 정색하시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환불은 어쨌든 그건 했죠. 그거는 우선 결론적으로 했는데 이게 뭐냐 했더니 엄마가 뭐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런 회사이고 이제 정말 좋은 제품도 많으니 거기 가서 알아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투잡으로 약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막 그런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거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간다 했는데 그런 일이 있고 1, 2주 있다가 갑자기 보문사역에서 점심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랑 같이. 뜬금없이? 왜? 그러니까 거기 근처에서 뭐 먹자 이러면서 이제 그냥 얼버무리시는 거예요. 뭐지? 했는데 갑자기 쎄에서 이제 그 관련돼서 찾아보니까 보훈사역에서 무슨 강의 듣는다는 식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선 안 가려고 했는데 이제 엄마가 하도 그거를 알아보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몇 번 들었죠. 근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뭐 공정인가 그런데 이제 올라와 있는 그 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다단계 업체가 이러이러하고 얘네가 뭐 지금 얼마나 팔았고 그리고 뭐 회원수가 얼마고 그런 것들 다 공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상위의 한 0. 몇 %인 사람들만 거의 직장인의 월급을 받는 수준의 수익을 가다가고 이제 그런 구조고 그걸 조목조목해도 이제 엄마는 전혀 말을 듣지 않으시는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어머니 그러면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 아빠 거까지 이제 포함을 하면 1,000만 원 이상 되는 거죠. 가족분들 중에 어머니 외에 몇 분이 당하신 거예요? 가족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 뭐 친척 언니 그리고 이모 삼촌 뭐 그렇게 해서 한 6, 7명 되는 것 같아요. 충분히. 네. 근데 이제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아빠 아이디를 아빠 이제 동의하에 받아가지고 거기 안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아빠 밑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만 확인된 게 한 3, 4명이니까 근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6, 7명은 되지 않을까 적어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코칭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녀는 내가 이거 잘 모르니까 그 가입을 좀 해달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저도 그거였어요. 근데 저는 엄마가 라이브 커머스고 지금 아니면 못 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 라이브 커머스 뭔가 급한 거 같잖아요. 지금 사야 될 것 같고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이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 수업을 본인이 직접 들으셨다고 그랬죠? 네네네. 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하루 2시간씩 일주일에 2, 3번 해서 한 달가량 갔던 것 같아요. 수업이라는 게 네. 몇 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오전 한 10시부터 오후 한 4, 5시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계속 반복 수업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들을 수 있는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언제 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는 가서 듣고. 그거 들어보시니까 어땠어요? 일반인이 이게 될 정도예요? 홀릴 정도? 얼토당토 안 하다. 근데 어떤 시점에서는 어라? 라는 것도 있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 그 여기에서 말하는 뭐 GV 포인트, PV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쓰면 약간 현금화가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게 통장에 찍힌다고 했는데 엄청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30만 원짜리 쓰면은 20%에서 30%가 그 적립이 된다고 하니까 18,000원이고 그 18,000원의 포인트를 쓰면 그게 10%니까 1,800원 정도가. 근데 그래봤자 어쨌든 30만 원 쓰면 1,800원이 현금인 거잖아요. 알아보면 볼수록 결국엔 그 당사자를 느낄 거예요. 이게 누구 밑으로 넣지 않으면 벌 수 네, 없거든요. 맞아요. 그게 보여지는 현금인 거고.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자기가 엄마가 또 기력이 떨어진다며 거기에 뭐 밀고 있는 국내산을 사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사 먹으면 되지 했더니 굳이 제 아이디로 사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네. 사람이 사야 나한테 이득이니까. 근데 그런 식의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금액이 상당하신데 이걸 다 보상은 받으셨어요? 환불은? 못 받았죠. 왜냐면 그 제가 알았을 땐 이미 다 사용을 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약간 포기 상태였으니까 엄마를 막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냥 지금까지 꾸준히 썼던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정말 무서운 거는 이제 물건을 집에다 놓지 않으니까 제가 억지로라도 그걸 물건을 가져와서 환불을 할 수 없는 거죠. 그 보건사역 거기에 캐비넷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물건을 저장해 놓고 사용을 하시니까. 아, 교육 그 하는 곳에 네, 따로 있다는 캐비넷이 거죠? 따로 있어요. 그럼 거기다 보관을 하시고 네. 사용량만 빼시는 거구나. 네, 사용량만 빼시는 거예요. 자기 쓸 만큼만. 이렇게 오래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한 번 더 확인해봐야 되겠네. 네. 뭐 모르는 게 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사이트는 탈퇴하신 건 확인하셨어요? 근데 아마 했을 겁니다. 아, 네. 제가 없어가지고 동생이 가까이 아, 있어요. 네. 그게 중요한 건데 사이트 탈퇴하고 몇 개월 내에 가입하면 다시 복귀된다. 그게 사이트를 탈퇴를 해도 6개월 내로 재가입하면 그 포인트가 다시 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안 해봤는데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한번 발을 디디면 끊기가 되게 힘들구나. 외로운 노인들의 그런 마음을 되게 얘는 침투하는 법을 잘 알고 있어서 이제 사실 적적하시잖아요. 혼자 사는 그렇죠. 어른들은. 맞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잘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계시냐 연락하고. 저도 정말 살짝 정말 스치듯이 걔네가 무슨 파일들 열고 닫는 걸 봤는데 뭔가 회원들 리스트업 해놓고 이 사람의 특성이나 그런 것들을 적어놓는 것 같고, 그리고 단톡방이 따로 있어서 이제 관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카톡을 깔라 그러는 거. 네, 그렇죠. 그래야지 관리가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상부한테 보고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런 상태다. 근데 카톡을 캡처하기가 편하잖아요. 사실 그 통화 한 번은 기록하기도 힘들고. 맞죠. 그래서 카톡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딸내미들이 엄청 막 뭐라고 하고 막 그걸 카톡으로 막,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중에 막 자꾸 그러니까 그런 카톡이 다 상태 보고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보고가 되고 그거에 대한 네, 얘기가 이제 그 대응 방법을 거기서도 대응을 코칭을 하는구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우리 사귀니까 이런 자료를 딱 보여주고 이렇게 잘못됐습니다라고 해서 카톡 끊고 핸드폰 뺐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 다 있던 거죠. 왜냐면 얘들은 다단계를 계속 하면서 23년 됐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자녀분들이 다 말릴 거잖아요. 네, 맞죠. 가면 그걸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분들은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거다. 그럼 이미 어머님들은, 부모님들은 그걸 자녀분들 다 뭘 하면 아, 여기서 교육해준다고 나오는구나. 그럼 거기에 매뉴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서 이해하는 척하고 포기하는 척하고 다른 아이들을 6개월 뒤에 가입하는 거죠. 제가 그 어머니한테 다단계를 소개했던 몇 명 지인한테 전화해서 좀 격양돼서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쪽도 어머님이신데 어떻게 이러냐 했을 때 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 네, 동의. 그죠. 근데 사업이라는 형태가 모든 형태가 불법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맞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형태가 이렇게 있어서 유지 보수 비용 따졌을 때 이렇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업 설명회를 보통 하시는 거고요. 근데 얘들은 사업 설명회를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 수 없는 그건데 있다고 거짓말을 치는 거니까 불법인 거죠, 제 기준에.
맞죠. 근데 사업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돈을 벌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는 말이 안 된다. 근데 어머님이나 어르신들은 사업이라는 거나 일에 대해서는 이제 하신 것보다 노동자로 많이 사셨으니까 근로자로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그냥 이해하려고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해를 못한다.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사업은 원래 투자다. 그러니까 자기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그 행위에 처음 해보셨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으로 달려가시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분들이 악취라고 생각되는 게 부모님들이 이 쇼핑몰을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대요. 맞아. 그거를 물려줄 수 있다고. 물려줄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상속이 된다. 내가 어린 시절에 자식한테 많이 해준 게 없고 저희가 다 풍족한 집에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 전부 다 자식에 대해서 저희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돈을 벌어서 자식한테 이제는 돈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상속이 된다. 그래서 자식한테 이렇게 해라. 네. 그래서 다 저희 어머님도 그냥 너희 나중에 돈 버는 길이다. 저희 와이프한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힘들게 네. 일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네. 식으로. 진짜 생각 같아서는 엄마 통장 내역을 진짜 다 볼 수 있게 제 컴퓨터에 깔아놓고 싶은 심정인데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파악이 안 되고. 근데 대충 여기가 또 자기 그 사이트와 그 포인트를 유지하려면 20만 원 정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큰돈 쓰고 자기 페이지라고 딱 받는 순간 유지하려고 계속 돈을 바치는 그런 거예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인터뷰를 응한 취지가 사실 엄마의 비용을 환불받겠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진짜 이게 이 피해 사실들이 좀 정말 대대적으로 알려져서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목적이었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하는 분들이 좀 부모님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들은 외로운데 그런 사실 심리를 파고들면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모님들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옆에서 좀 잘 돌봐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정말 이런 거를 가까운 지인 어르신께 여쭤봤어요. 나이가 좀 있으니 어르신들한테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하신다. 왜 이렇게 많이 하시냐라고 하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면 그냥 눈 감았다 뜨면 60에서 70 넘어간다고. 그럼 처음 드는 생각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대요. 아무것도 못해보고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싶은데 그때 80 정도 되면은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마지막으로 기운을 쓸 수 있는 나이대가 한 번 오는 게 한 70대거든요. 60 후반에서. 그러면 그때 뭔가 나한테 기회가 오고 좋은 말을 해주면 아 내가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희망을 품는데요. 제가 꼭 정말 나이가 이제 어르신들보다 훨씬 어린 그냥 청년이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식들은 부모님이 돈을 얼마나 물려주시는가에 따라서 되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주시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 삶을 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식에게 돈을 많이 못 물렸다는 그런 죄책감을 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자식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한 푼 한 푼 더 못 주신 게 아니라 좋은 말씀,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서 불하지 않고 자식을 선택해 주셨던 그 모습 때문에 사랑받았던 기억 때문에 단단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분들 정말 청년이 정말 진짜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그냥 의연한 모습,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여주시는 게 한 푼의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시는 분들 중고차에서 이렇게 넘어갔다는 게 무슨 콘텐츠를 하기 위해서보다 분명히 가슴에 건드린 사명감이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보통 사명감은 받았던 피해나 어떤 것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자식된 마음, 청년된 마음, 그런 부모를 둔 자녀의 마음으로 제발 좀
저희 자식들이 되게 정말 존경한다는 걸 좀 부모님을 알아주면 좋겠다. 돈을 벌지 않으셔도. 사장님, 시간 나시면 한번 나오실 때 전화 한번 주세요. 사장님 어차피 돈 버셔야 되잖아요. 사장님 어차피 돈 버셔야 되잖아요. 여기는 가족들이 좋은 거 남길 필요 없잖아요. 우리 LMB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쓴 거에 대해서 사장님 기자님 내가 쓴 건 내가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을 하면서도 여기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장님 진짜로 돈을 좀